안녕하세요. 글로벌 화공인입니다. 오늘은 미국 회사 취업하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요? 바로 미국 회사에 취업하고 싶으신 분들은 누구나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엔지니어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고요. 그리고 저는 학사 NIW로 미국에 취업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훌륭한 경력이 있으셨는데 미국엔 경험이 전혀 없으신 분, 따라서 미국에 경력으로 입사하시고 싶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듯합니다. 그리고 취업 인터뷰를 앞두신 분, 이 이야기는 사실 이력서도 미국 취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오늘 영상하고는 큰 관련이 없고요. 따라서 이력서 부분은 이전에 글공님이 올리신 영상을 참고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나중에 학사 NIW 전용으로 이력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리즈 영상이에요. 왜냐면은 분야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인데요. 제가 크게 5가지 시리즈로 나눠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멘탈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대화를 주도하라. 세 번째는 내 인생의 스토리. 네 번째는 나의 필살기는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제가 인터뷰 때 실제로 받은 질문들과 어떻게 대답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볼 거고요. 아무래도 개인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회원 전용으로 함을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멘탈이란 무엇인가? 멘탈의 사전적 정의, 생각하거나 판단하는 정신 또는 정신세계. 어려운 말이죠?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유리 멘탈 많이 들어보셨죠? 두부 멘탈 가끔씩 들어본 것 같아요. 쿠크다스 멘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쿠크다스 멘탈이라는 게 있는 것을. 잘 부스러지죠. 예. 그렇게 부스러지다 보면 멘탈 붕괴가 오게 됩니다. 멘붕이라는 표현 많이 쓰죠? 반대말로는 멘탈 갑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멘탈 수준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저의 멘탈 수준은 어떨까요? 그러면은 취업을 할 때 왜 멘탈이 중요할까요? 사실 대면 인터뷰의 경우 초반 10분 만에 면접관은 마음을 결정합니다. 제가 최근에 면접을 2명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상 처음에 들어온 순간 눈빛부터가 다릅니다. 이게 유리 멘탈과 멘탈 갑은 그냥 눈에서 쏘는 레이저 자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몇 마디 섞어보면 바로 압니다. 그냥 이 사람이 정말 자신 있는지 없는지 바로 알게 됩니다. 이 10분 만에 결정된 마음을 뒤집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1시간 동안 면접이라고 했을 때 그걸 정말 뒤집으려면 50분 동안 엄청 잘해야 합니다. 물론 그래서 뒤집은 사례도 간간히 있긴 하지만 사실 초반에 그 인상과 그런 눈빛에서 많은 부분이 결정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멘탈 털릴 때 많이 있죠. 특히 한국에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회사에서는 공경을 헤쳐나가기에 적합한 멘탈 갑을 선호합니다. 멘탈 결여는 자신감 부족으로 비춰지기 쉽다. 제가 첫 번째 얘기한 내용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미국은 이력서를 너무 허풍으로 써요. 완전 그 인도 사람들, 이런 인종 차별 아닙니다.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력서 쓰는 거 보면 장난 아닙니다. 그 이력서를 보면은 마치 노벨상을 탈 것 같아요. 정말 뭐 거의 세계적인 물리학자입니다. 근데 실제 일하는 거 보면 완전 다 뻥이거든요. 근데 면접관들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게 너무나 빈번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멘탈이 결여됐다,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이런 멘탈 결여는 직접적으로 내 이력서의 진위 여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멘탈은 취업을 할 때 있어서 특히 인터뷰를 할 때 정말 중요합니다. 멘탈은 키워질 수 있는 것인가? 몇몇 분들은 생각하세요. 멘탈은 선천적이다. 근데 사실 그걸 생각하기 전에 자, 성격은 선천적인가요? 많은 부분 선천적이고 많은 부분은 문화적으로 바뀌기도 하죠. 예를 들면 외향적과 내향적, 선천적인 부분도 있고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습득된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 근데 심지어 이런 외향적, 내향적이란 성격과 멘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주의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말은 많지만 유리 멘탈인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내성적인데 엄청 강한 멘탈이신 분들도 많아요. 따라서 이건 성격과도 관련이 없고 선천적인 것과도 관련이 없고 심지어 멘탈은 매일매일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내 멘탈이 좋았다가 오늘 멘탈 붕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한번 멘탈 형성에 미치는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과거 힘들었던 경험들, 힘든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멘탈에 도움이 되겠죠. 예를 들면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오늘의 어떤 고난이 별거 아닐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힘든 경험을 많이 할수록 멘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힘든 경험들을 극복해서 이겨낸 적이 있다.
그러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왜냐면은 자신감을 얻었거든요. 그 어떤 힘든 일 극복함을 통해서 나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 멘탈이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할 때도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칭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되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내가 스스로 보아도 남보다 월등하게 잘하는 재능이 있다. 만약 잘하는 무엇인가가 있다. 그러면은 그 사실 자체가 나의 멘탈 형성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내게 100억이 있어요 지금. 근데 회사에 갔어요 오늘. 상사가 괴롭히는 거예요. 야, 너 이딴 것도 못해? 그럴 거면 회사 그만둬! 막 이런 얘기를 했다 칩시다. 그냥 지저대는 소리로 들리는 거죠. 그런 경우는. 근데 만약 제가 돈이 없어요. 당장 이번 달 내야 할 카드 값이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똑같은 말을 상사에게 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엄청나게 붕괴됩니다. 멘붕이 오겠죠. 이게 지금 제가 돈을 예를 들었는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바로 나의 재능, 그런 어떤 나의 기술, 이런 것들이 남보다 월등한 게 있다면 강한 멘탈 형성에 큰 도움을 미치게 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생활, 이제부터는 마이너스 요소거든요.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느끼시는 건데, 다람쥐 쳇바퀴 도는 생활 하다 보면은 되게 삶이 나태해지고 되게 무력해지고 변화가 싫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어떤 변화가 왔을 때 아주 흔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익숙했던 게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불확실한 환경에 처하게 될 때 완전히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이민자잖아요. 처음에 미국을 왔을 때 모든 게 다른 그 상황, 멘탈에 영향을 미치겠죠. 부정적으로. 그 와중에 실패를 연쇄적으로 경험한다. 하는 족족 떨어지고 뭐 하는 족족 되지 않고, 그게 한두 번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거의 내 멘탈은 거의 가루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이거는 어찌할 바가 없거든요. 결론적으로 멘탈은 키워줄 수 있는 것이라는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사실 멘탈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키워질 수 있고요. 그리고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멘탈을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미국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생각하셔야 될 게, 한국에서 나는 멘탈 갑이다라고 자만하시면 안 되는 것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미국에 오면 쿠쿠다스 멘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멘탈을 변화시키거든요. 자, 그럼 제가 4년 전에 2018년 초에 미국에 왔을 때 취업할 당시에 무엇이 저의 멘탈을 강하게 하는가, 그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었어요. 케미컬 엔지니어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고 그 학문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8년 동안 한국에서 회사 생활을 했는데 실제 케미컬 엔지니어링 기술이 어떻게 현장에 적용되는지를 몸소 체험했고요. 이 문장은 제가 이력서에 적혀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여러 가지 개선 과제라고 해서 이제 제안을 하거든요. 사실 이제 8년 중에 5년 동안 한 액티비티인데 5년 동안 44개 임프루먼트 아이디어를 냈고 그게 60 billion US 달러, 그러니까 600억 원인가요? 600억 원의 연간 효과를 낸 총합으로요. 그러니까 뭔가 해서 개선이 돼서 돈이 되는 걸 실제로 너무나 많이 체감을 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지식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강력한 무기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풍부한 현장 경험인데요. 전 8년 중에 7년을 공장에 있었고요. 그 중에 2년을 시프트 오퍼레이터로 근무했습니다. 4조 3교대로 근무를 했어요. 실제로 잡을 맡았어요. 트레이닝이 아니라. 그래서 1년은 현장에 있었고요. 반년은 보드 오퍼레이터, 안에서 컴퓨터로 공장을 조작하는, 그리고 반년은 시프트 리더로 있었습니다. 근데 라이센서사,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곳도 마찬가지고 다른 곳에 지원했던 것도 마찬가지인데 현장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들의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현장에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지, 데비에이션이 있다면 왜 그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내는데 현장 경험이 아주 중요한데 그런 경험이 풍부한 엔지니어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 경험 자체가 저를 자신감 있게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잡기술의 대가라고 제가 썼는데 저는 현재 4잡을 뛰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궁금하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 직장에 취직을 못한다 해도 미국에서 굶어 죽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어요. 저는 회사를 다니지 않아도 충분히 캐시를 벌 수 있다. 나는 그런 쓸데없는 자신감이 있어서 이 인터뷰를 보러 가는데 저의 멘탈을 강하게 하는데 도움을 끼쳤어요. 긍정적으로요. 그럼 반대로 무엇이 저의 마음을 흔들리게 했을까요? 첫 번째는 이전 회사에서 들었던 한마디입니다. 임원분으로부터 들었던 비아냥인데, 엑소모빌 같은 곳에서 너 같은 사람을 왜 뽑겠냐?
이 말이었어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분이 이유까지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봤을 때 너는 영어도 그 정도 영어 갖고는 일단 뭐 일 못하고 미국 회사 같은 데서, 그리고 이런 대기업 같은 곳에 미국 사람들이 줄 서 있는데 왜 이민자, 그것도 영어도 잘 안 되는 너 같은 사람을 왜 뽑겠냐.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모든 게 말되잖아요. 그게 처음에는 그냥 듣고 넘겼는데 심리적으로 상당히 제 마음속에 비수같이 꽂혀서 제 멘탈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영어, 그리고 미국 문화. 토종인 한국인이 얼마나 영어를 잘하면 잘할까요? 그리고 어떤 말이나 행동이 무례한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 와서 깨달은 건데 한국 사람 영어가 굉장히 무례할 경우가 많아요. 한국식으로 대답하다 보면.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모르니까 이제 불안하잖아요. 혹시나 내가 예의 없게 대답하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불안감. 그리고 한국인이 저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한 300명 있는 빌딩에 저 혼자 한국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왠지 모를 불안감 있잖아요. 나만 한국인인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 그리고 라이센서사에 대한 막연한 경외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제 멘탈을 약하게 했는데,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왠지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일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고 아마도 내가 지금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일 것 같은 그런 막연한 생각?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뭔가 질문을 던지면 되게 고차원적일 것 같은 그런 생각? 진짜 그런 막연한 생각이 제 멘탈을 약하게 했습니다. 물론 결론적으로는 저의 멘탈을 강하게 한 것과 약하게 한 것, 이것이 서로 강한 게 물론 더 이겨냈기 때문에 제가 인터뷰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던 것이었겠죠. 자, 멘탈은 관리될 수 있고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멘탈 형성에 미치는 요소들을 돌아가 보면은 과거에 힘들었던 경험들 플러스 요소잖아요. 따라서 그냥 고민만 하시지 마시고 무엇이든 용기를 내어서 들이대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취업이 목표시다면 그냥 지금 가능한 회사는 모두 지원을 하셔서 인터뷰를 해보세요. 해보시고 뭐 전화 영어 안 들리면 어떡하지? 아니면 나 영어 아직 준비가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일단 무엇이든 그냥 해보세요. 해보시다 보면 실패를 하더라도 그게 쌓이고 쌓여서 내 멘탈을 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한 번이라도 인터뷰를 통과해 보시면 자신감이 급상승해서 이는 회사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다음에 이직할 때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여기 배우자 있으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그리고 아내나 남편이 취직 준비하시는 분들 칭찬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칭찬이 정말 멘탈 형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맨날 바가지 긁고 왜 넌 그거밖에 못해? 이런 소리 맨날 듣다 보면은 진짜 잘하고 있다가 또 이게 뭐가 잘 안 돼요. 막 마음이 흔들리고 괜히 난 왠지 이거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칭찬 많이 해주세요. 자녀분들에게도 칭찬 많이 해주세요. 내 스스로 봐도 남보다 월등하게 잘하는 재능 찾아보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나봤던 모든 분들 다 그게 있으셨어요. 특히 NIW로 학사로 미국에 오신 분들, 학위도 없는데 학사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재능이고 그게 무기입니다. 그것을 극대화해서 활용하시면 취직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요소를 극복하는 방법인데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생활. 혹시나 지금 나태함을 느끼신다거나 좀 무기력함을 느끼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가운데 미국에 도전하실 계획이라면 오늘 당장 무엇이든 시작하세요. 영어 공부를 시작하시든 미국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든 자격증 준비를 하시든 무엇이든 시작을 하세요. 멘탈 관리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불확실한 환경에 처할 때, 미국에 왔을 때 모르는 막연한 혹은 불안한, 불확실한 그런 것들은 사실 내가 공부하고 준비한 만큼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렇게 해도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거든요. 미국 와서 인터뷰 여러 번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저는 이 마지막 요소는 아예 여러분 마음속에서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실패를 여러 번 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못난 사람이 아니에요. NIW로 미국에 오실 정도 수준이라면 정말 어느 누구보다 재능 있으신 분들입니다. 다만 어떤 무엇인가가 하나 부족해서 그랬을 뿐이지 그 부분은 그냥 키우면 됩니다. 그게 영어면 영어고 아니면 내가 몰랐던 부분이면 몰랐던 부분이기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이런 연쇄적으로 실패한 경험을 이 과거 힘들었던 경험 플러스 요소로 전환시키셔서 멘탈에 오히려 플러스 되는 방향으로 바꿔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은
오히려 멘탈을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미국 취업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여러분도 멘탈 갑이 될 수 있습니다.